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결렬,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결렬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작할 때부터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 또 뉴욕 그 연은 총재가 인플레가 그 수치가 안 내려오면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우는 뭐 마이너스 0.17% 정도지만 나스닥이 0.63% 이렇게 떨어졌고 S&P 500도 0.46%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뭐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루 종일 그 2,500하고 2,510 사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반복하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보였을 뿐, 근데 외국인이 또 이제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많이 샀습니다. 동시호가에서 거의 이제 1,000억 가까이를 그 동시호가에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시 이후부터 떨어져서 2,488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다 이제 조금 회복하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93억을 순 매수했고요. 기관은 1,23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00을 결국은 못 지키고 2,496.51포인트, 어제보다 0.5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 이제 미국인이 사면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회복은 크게 못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밑에 대놓고 샀다는 얘기인데 코스닥도 출발은 뭐 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839 포인트를 넘어서 거의 840 가까이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계속해서 팔고 개인만 사고 이러는 구조에서는 지수 방어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오후 들면서 코스닥도 827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끝에 이제 조금 그 외국인이 좀 사면서 그 매도폭을 줄였기 때문에 지수를 그래도 크게는 회복을 못 시켰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그 외국인은 87억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은 그냥 5억 순 매수했고 개인은 220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829.74포인트, 어제보다 0.73% 또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3거래일 연속하면서 이번 주 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운봉이 이렇게 주르륵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은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을 이제 다 지켜내지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1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제 결국 이제 60일 이동평균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그냥 반등 정도는 의미 없는 것도. 근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터닝하기는 단기간에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23원 80전, 어제보다 90전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의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산 종목이 LG 에너지솔루션 81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 93억 순매수, LG화학 149억 순매수, 삼성 SDI 80억 순매수, 현대차를 613억 순매수했어요. 기아도 551억,
예. 그리고 네이버를 328억. 이게 이제 외국인이 산 겁니다.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뭐 위에 다 팔고, 현대차 298억 순매수, 기아 470억 순매수, 네이버 47억 순매수. 그래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현대차, 기아, 네이버. 이렇게 세 종목군이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 거는 삼성전자. 외국인 422억 순매도했고 기관도 556억 순매도를 했고, 또 삼성바이오를 외국인 42억 순매도, 기관도 61억 순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72억, 에코프로는 80억, LNF는 58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세 종목을 전부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118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도 25억 순매수, LNF는 37억 순매수. 개인도 에코프로비엠은 148억 순매수, 에코프로는 84억 순매수, LNF는 17억 순매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코스닥의 이 2차전지 관련 세 종목은 기관하고 개인은 전부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전부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니까 뭐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가기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잉글우드랩, 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을 뭐 아모레 퍼스픽 이외에도 이런 이제 제조업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93억, 93억. 전년 대비해서 1411%, 엄청나게, 그리고 클리오도 1분기 매출액이 751억이라서 역대 최고치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실적, 1분기 코실적에 힘 실어서 화장품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가스 관련, LNG 도시가스 뭐 등등,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관련이 있어서 결국 이게 이제 사료까지 연관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서 보셨지만 푸틴이 전승절을 맞아서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를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처음으로. 예.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분쟁이 아니고 추가 동원령을 내려서 공세를 강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접하는 뉴스 보면 맨날 러시아가 형편없이 깨진다는데, 예. 근데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또 우크라 곡물 수입 제한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면 줄 것 같아요. 근데 LNG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이건 민간 개방, 그 시장 민간 개방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쪽도 올랐고, 또 한 가지는 뭐 자동차입니다. 뭐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다 2%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자동차 부품. 예,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사우디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관한 협력 MOU를 맺었죠. 어제 그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에서 이걸 이제 맺은 건데, 그거하고 또 현대 기아차 그룹이 4월 수출이 현대차 기아차가 19만 8천 대, 19만 8천 대, 8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현대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울산 공장이 2조 원을 추가해서 전기차 생산을 이제 확대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손해보험 뭐 KB 손해보험, NH, 롯데 다 1분기에 이제 호실적.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회계 규정을 바꾸고 나서 이게 더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뭐 이제 카지노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이거 뭐 잘 매매하지는 않으시지만 전부 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싸울 주식이니까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 각각의 주체들 있잖아요. 외국인, 뭐 개인, 기관 할 거 없이 이게 지극히 움직임을 좀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극히.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밤에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억제했던 하루다. 끝에 이제 워낙 밀리니까 2,500 밑으로 밀리니까 외국인이 이제 끝에 동시효과에 좀 산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드디어 오늘 밤에 이제 뭐 늦게까지 안 주무시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그 소식을 달아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미국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번에 그 발표되는 이게 매달 발표되지만 발표되는 CPI가 과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이슈에서 시장이 자꾸 벗어날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장에 사실은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파구를 시장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잃어서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고 뭐 이런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가 과연 어떻게 수치가 나오면 이게 과연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이 사실 뭐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 들면서 더 그랬지만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실이 됐죠. 핑계거리죠. 그래서 지극히 움직임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뭐 CPI를 기다린다고 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시장이 수급을 새롭게 국면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딱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경기 침체 우려니 이런 거를 딛고 이제 그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들이 괜찮게 나와서 그걸로 꾸역꾸역 끌고 오면서 지수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지수 빠졌지만, 근데 이제는 또 쓸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CPI가 뭐 조금 시장이 유리하게 나왔다, 불리하게 나왔다 이렇다 그래도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수급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뭐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간 발표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발표 전날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파생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오늘은 이제 오늘 밤에 상승 쪽으로 그 크기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승 쪽으로 나올 확률이 사실 크죠. 이거는 뭐 이제 조금 거래하신 분들은 주시장 속성, 그리고 이제 이 파생 쪽에서 이제 내일 이제 오를 확률이 높죠, 내일은. 그래서 막판에 이제 낮은 가격에 지수는 안 올리면서도 외국인이 좀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그건 이제 이건 단타용이죠. 이건 오래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때 상승 쪽으로 나타날 확률이 큰 거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나오더라도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오르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JP 모건이 재미난 거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내일 CPI 수치가 어떻게 나오면 시장은 어떨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5.5%보다 높은 경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 뉴욕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5.5보다 높게 나올 경우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3%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1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2가 뭐냐면 CPI가 5.3에서 5.5 정도 나온다.
근데 이제 아까 그 5.5보다 높게 나올 경우는 3% 이상 추락할 거다 이랬는데 그게 나올 가능성은 4%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나올 확률이 4%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CPI가 5.3에서 5.5가 나오면 그러면 S&P 500이 0.75% 내지 1.25%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5.3, 5.5 나와도 별로라는 얘기예요. 별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5.3에서 5.5 나올 가능성이 25%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데, 5.0에서 5.2 사이가 나오면, 이거는, JP모건에서는 가능성은 한 50%, 반반이다, 확률이 이렇게 나올게. 그러면 S&P 500 지수가 0.5%에서 0.75%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세 개를 예측해 놨는데 그렇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5.0에서 5.2가 나온다고 해도 0.5에서 0.75%밖에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50%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장에 CPI가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우리가 한참 뭐 금리 논쟁할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가장 걱정한 게 나올 가능성이 4%밖에 안 되는 5.5%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3%인당 하락한다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냥 나쁜 경우를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가능성이 50%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5.0에서 5.2 사이가 나오면 S&P 500이 0.5에서 0.75 정도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정리하면 시장은 이미 이번 CPI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어제 눌렸으니까 오늘 이제 CPI 발표되고 미국 시장에서 하면 뭐 0.5에서 0.75 정도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CPI도 PPI 나오죠. 고용지표 나오죠. 막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 경기 침체 여부를 알리는 지표들을 가지고 시장이 막 지루하게 옥신각신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사이에는 뭐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얘기 뭐 꺼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되면 시장이 어떤 거냐면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시장. 근데 재미는 없지만 이 재미없는 시장은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업은 괜찮은데 앞으로 전망도 있고 근데 이제 수급 관계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관련이라든지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받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원 쪽에서 말씀드렸던 매수 시그널을 잡는 경우 어저께 제가 이제 줌 라이브에서 다시 설명해 드렸지만 매수 시그널이 뭐냐 매수 시그널은 10일 이평이 떨어지던 10일 이평이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일 이동평균선이 그거를 뚫고 올라가고 일봉이 5일 평균 위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분할 매수에 시작되는 그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재밌게 보내시려면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픽해 놓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일 그게 어떻게 변하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 시그널이 나타났나 여기서 요거 하나 두 개만 이렇게 바뀌면 매수 시그널이 곧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해 나가시는 거죠. 이거 오늘도 빠졌어 이거 그냥 내팽개치고 장을 안 보지 마시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지만 이게 이제 그런 시장을 재밌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서 뭘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은 떠나기 전에 막 계획 짜고 뭐 알아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사서 돈 버는 건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찾고 그 아주 그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매수 시그널을 찾아내고 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